야, 이걸 결국 해내네요. 쉐보레가 신형 트랙스를 출시한 지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일주일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벌써 현대차를 압도적으로 꺾어버렸다고 합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단순히 인터넷 여론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숫자 데이터가 증명해준다는 것에 있습니다. 트랙스의 선방이 주는 의미가 꽤 남다릅니다. 신차 구매를 고려 중이던 소비자들이 기대할 포인트도 많고, 특히 트랙스 다음 신차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트랙스 사전계약 실적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이 숫자가 주는 의미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가입이라면 당신은 아정당을 떠올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습관은 통신업체에 고정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면 놓치는 당연한 권리, 인터넷 정수기만 사용해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 77만원, 인터넷 가입은 아정당입니다. 트랙스의 가격 마케팅이 딱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제대로 먹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52만원이라는 숫자는 요즘 자동차 시장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저렴한 가격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고, 실구매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2,500만원이라는 가격조차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통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숫자로 증명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전계약 4영업일 만에 1만 대 계약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건 지금까지 있었던 소형 SUV 사전계약 대수를 모두 꺾어버린 숫자입니다. 이게 국산 소형 SUV들의 사전계약 실적을 나타낸 건데요. 코나는 8영업일 동안 기록한 사전계약 대수가 5,000대였고, 셀토스는 8일간 사전계약 대수가 3,000대에 불과했습니다. 이로는 9영업일이 지난 뒤에야 1,500대를 기록했고, 티볼리는 2개월이나 지나서야 10,000대를, XM3는 3일 동안 2,500대, XM3 하이브리드도 6일 동안 4,000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트랙스의 사전계약 열풍은 단순히 인터넷에서만 현재 진행형인 여론이 아니라 숫자로 봐도 대단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쉐보레 대리점 매니저도 이렇게 많은 고객이 매장에 찾아와서 문의를 하는 건 처음이라고 할 정도니까 시장 반응이 어느 정도인지 알만하죠. 이 대목에서 궁금하실 겁니다. 쉐보레가 왜 갑자기 이런 가격으로 차를 출시한 건지, 그리고 가격 하나 내렸다고 소비자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지, 여기에는 사회적으로 복잡한 이야기도 얽혀있는데 쉽게 풀어내면 이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일단 한국GM이 현재 자동차 시장의 상황을 매우 잘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흔히 말해왔던 틈새 시장 내지는 비어있는 시장이라는 건 뭐였나요? 그 시장에는 없던 자동차를 출시하는 걸 말했죠. 예를 들면 쌍용차의 렉선 스포츠가 잘 팔리는 이유는 국산 픽업트럭 시장에서 유일한 차이기 때문에 잘 팔리는 거고, 기아의 카니발이 압도적으로 팔리는 이유는 국산 미니밴 시장이 거의 비어있는 와중에 경쟁력을 탄탄하게 갖추고 출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단순히 시장에 없던 차종을 출시하는 것만 비어있는 시장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가격대가 달라도 비어있는 시장에 침투한다고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지금 트랙스급 소형 SUV 시장에서 2천만원대 경쟁 모델이 거의 사라지고 있다는 문제도 이런 맥락인 거죠. 트레일블레이저나 XM3는 논외로 쳐도 됩니다. 판매량 상위권을 기록하는 셀토스랑 코나가 중요한데, 가장 강력한 경쟁 모델이던 코나가 2천만원대 시장에서 시원하게 빠져나가 버렸잖아요. 사실상 이 시장에 남은 건 셀토스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로는 전기차랑 하이브리드가 주력이라 가격대 자체가 다르고요. 그래서 셀토스보다 좀 더 저렴하게 신차를 내놓는 순간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시장이 돼버린 거죠. 트레일블레이저랑 XM3는 애초에 경쟁력이 사라진 차들이기 때문에 이 논리에서는 빼도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가격대로 틈새 시장을 노릴 수 있다는 걸 먼저 보여준 건 KG 모빌리티 쌍용차의 토리스입니다. 스포티지보다 좀 더 큰데 스포티지보다 저렴하게 팔면 아무리 회사가 힘든 상황이 나온 차라도 소비자들이 구매를 해준다는 걸 증명했죠. 여기서 논리의 모순에 빠지기 쉬운데, 우리가 패밀리룩을 이야기할 때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렉선은 티볼리를 닮았다 보다 티볼리는 렉선을 닮았다라는 말이 더 낫고, 이렇게 되려면 새로운 패밀리룩이 렉선에 가장 먼저 적용되고 이 디자인을 다른 모델에 파생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격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신차가 나왔어요. 가격이 좀 비싸요. 그런데 옵션이 좀 부실하네. 이렇게 되면 야, 이게 뭐야, 가격은 이렇게 비싸면서 옵션이 겨우 이래? 이렇게 되거든요. 반대로 가격이 저렴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옵션이 다른 차보다 조금 부실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그래, 옵션은 좀 부족해도 이 정도 가격이면 해자 아니야? 이렇게 된다고요. 우리가 평소에는 놓치기 쉬운 건데 작은 순서 하나가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토레스도 프리미엄 스피커나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공적인 판매량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출시된 가격 자체가 다른 경쟁 모델들보다 저렴하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애초에 저렴한 차한테는 화려한 옵션을 바라지 않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이번 트랙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가격이랑 트림을 아주 간단하게 분석해드렸잖아요. 2,052만원인 최하위 트림은 직물 시트랑 17인치 스틸 휠이 들어간다는 것 말고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었습니다. 이 정도 가격대에선 열선 시트가 들어가지 않는 게 당연한 거고, 대신 후방 카메라 같은 건 또 기본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중간 트림인데, LT나 액티브 트림으로 가도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 포인트였습니다. 보통 저렴한 최하위 트림으로 관심을 끌고 한 단계만 트림을 올려도 가격이 확 부담스러워지는 게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트릭스는 이런 바보 같은 공식도 확 깨버린 겁니다. 그럼 그렇지, 최하위 트림은 옵션이 좀 부실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LT나 액티브 트림으로 넘어가도 뭐야, 그래도 가격이 괜찮네 이러면서 사전 계약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LT 트림은 취득세를 포함해도 2,540만원을 안 넘습니다. 조금 욕심을 부려서 액티브 트림으로 넘어가도 취득세 포함 2,870만원입니다. 최고급 트림인 RS에 풀옵션으로 사양을 맞춰도 취득세 포함 3,080만원입니다. 최상위 트림으로 가도 옵션을 추가해도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은 차가 굉장히 오랜만이고 이게 사전 계약으로 이어진 거죠. 2,052만원으로 관심을 끌고 등급을 올려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는 느낌을 줘서 구매하도록 만드는, 어떻게 보면 아주 기본적인 마케팅 전략인데 요즘 자동차 회사들이 잘 하지 않는 마케팅으로 신차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L 엔진 내로 안 된다? 글쎄요,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독일차들은 2000cc 4기통 엔진으로 300마력을 뿜어냅니다. 배기량이랑 실린더 개수로 평가하는 시대는 너무 오래전 이야기 아닐까요? 자연흡기 엔진도 아니고 터보 엔진이잖아요. 공차 중량이 1300kg 정도에 139마력 22.4토크를 냅니다. 캐스퍼는 공차 중량 1030kg 정도의 터보 모델이 100마력 17.5토크를 내고요. 이런 재원을 가진 캐스퍼는 생각보다 잘 나가서 경쾌하다, 이렇게 말하고 트랙스는 부족하다고 하면 너무 균형을 잃은 게 아닐까요? 엔진 출력은 직접 타보고 나서 평가해도 늦지 않고요. 이 정도 급에 이 정도 스펙이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2천만원짜리 소형 SUV에 너무 많은 걸 바라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네요. 직물 시트랑 17인치 스틸 휠이라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따지면 끝도 없는 게, 다른 제조사들은 이런 선택지라도 줘봤나요? 선택지가 있고 없고는 천지 차이고 생산량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28만 대의 10%입니다. 28,000대죠. 1년에 28,000대면 K5, GV70, 모닝, 레이, 산타페, E클래스 이런 차들이랑 비슷한 수치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의 해석은 어쩌면 틀렸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석은 뭐냐면 경차 판매량이 계속해서 주춤하다가 최근 들어 다시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그 원인은 경기가 안 좋아지기 때문이다, 이건데요. 최근에는 또 경차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경기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국제적으로 여러가지 쇼크가 계속되고 있고 국내에선 가스비 같은 게 또 오른다고 합니다.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단 말이죠. 그런데 경차 판매량이 줄어들고 수용차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이걸 경제랑 엮기 전에 이 시장의 상황부터 파악하는 게 먼저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랑 엮는 건 그 다음이고요. 경차랑 소형차 시장에서 선택할 만한 차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부터 짚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토레스랑 트랙스가 증명한 중요한 사실 중 하나가 가격이 저렴하고 상품성이 괜찮으면 소비자들은 다시 찾는다는 걸 보여줬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가격 하나로 이렇게 소비자들이 관심을 끌 수 있었던 차들이 있었냐 이거죠. 경차가 불황 상품인데도 안 팔린다? 만약 캐스퍼 풀옵션이 2천만원이 아니라 1,400만원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경기 상황에도 엄청나게 팔렸을 겁니다. 세 번째는 트랙스가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해서 안심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건데요. 아마 이번에 나온 트랙스 그리고 하반기에 나오는 트레일블레이저 페이스리프트의 판매량을 보고 GM 본사가 장기적으로 한국 시장에 남아있을지를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대우 자동차 시절부터 지켜봐왔다는 이유만으로 간과하는 게 한국 GM은 이제 미국 GM의 지사에 불과합니다. 대우 자동차 때처럼 한국 토종 기업 서울역 앞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미국 자동차 회사의 한국 지사라고요. 한국 시장의 판매량이나 생산 효율, 영업이익 이런 게 부실하다면 한국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일단 현재 상황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트랙스를 생산하려고 창원 공장에 1조 원이라는 돈을 투입했으니 투자금은 회수해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열심히 생산을 한다고 하긴 하는데 트레일블레이저 페이스리프트 모델까지 출시된 이후에 신차 효과랑 판매량 상승이 유지됐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일단 계획상으로는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트랙스도 생산량이랑 국내 배정 물량이 적당하고 트레일블레이저까지 더했을 때 올해 국내 생산량 목표를 50만 대 정도로 잡고 있어서 나쁘진 않은데 이 생산량이 얼마나 원활하게 유지되느냐가 관건일 듯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금 협상 시기를 무탈하게 흘려보내면 괜찮은데 파업 이슈가 겹쳐서 생산량에 차질이 생기거나 한다면 한국은 리스크가 큰 시장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밖에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장기적으로 본다면 한국 시장에 또 다른 신차를 배정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 GM 노조가 원하던 것 중 하나가 전기차 생산을 한국에 배정해달라는 거였는데 이게 가능하려면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해야 할 겁니다. 회사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숫자를 증명할 수 있을 만한 성과까지 채운 다음에 협상을 하자 이겁니다. 만약 진짜 열심히 해서 숫자로 된 성과까지 나왔는데 GM 본사가 한국을 거들떠도 안 본다? 그러면 그때는 사회가 나서서 국민들이 나서서 GM을 규탄할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부터 다 하자고요. 그래야 지금의 좋은 분위기를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